오늘 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게 그 처장 김성환 말고 이광우 본부장도 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최상목 대행은 그런 최규하 대행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그 외침밖에 안 지휘부 김성환 처장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은 선처가 없이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쿠데타고 내란입니다. 오늘 아침저널 2부에서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현재 전국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병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간밤에 좀 잘 주무셨습니까? 밤 못 자고 계속 지금 현장 상황 때문에 새벽부터 계속 보고 있네요. 지금 뭐 속보가 워낙 쏟아지고 있는 급박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요. 그래도 오늘 뭐 법적인 쟁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변호사님 일단 총평부터 좀 한번 듣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공수처 경찰의 선무 작업 심리전에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수뇌부 말고 그 일반 그 직원들의 동요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 가족들도 굉장히 호소를 했고 이런 점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게 그 처장 김성환 말고 이광우 본부장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수뇌부가 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그런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제 저는 아쉬운 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라는 제도가 없죠. 우리 신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신속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 그런데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좀 빨리 이럴 때는 신속하게 재항고를 각하 내지 기각을 하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 논란을 바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 마치 양측이 다 어떤 국가기관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을 사법부가 발부했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게 또 사법부가 기각을 했고 이 신청을. 그런데 여기에 불복하는 윤석열 관저 경호처 측이 불법인데 마치 이걸 동결해 놓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으로 지금 처신하고 있는 이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과거 우리 역사에 보면 1980년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때도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가 그 참극을 만들었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그런 최규하 대행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뭐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좀 한 것도 같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장기전으로 2박 3일, 3박 4일 작전까지 그건 역시도 충분히 준비를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전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그 심리전에서 완전히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심리전 와해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최근에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직접 본인이 자진 출석을 해서 오히려 구속을 좀 면하는 전략.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마 그러면 심리전 붕괴의 시작점으로 봐도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이 수뇌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박종준 처장님도 경찰대 출신이고 엘리트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다 어려운 공채를 합격한
정말 자부심을 갖는 엘리트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무직 뭐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런 그 또 미래가 보장돼 있는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왜 범죄 행위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본인 인생, 가족들 인생 다 망치고 연금도 다 박탈되고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박종준 처장의 투항 예. 그것도 합리적 의사결정이었고 그분이 경찰청 와서 이 진압 작전 체포영장 집행 작전에 굉장히 많은 정보 제공 및 도움을 저는 줬다라고 봅니다. 아, 미리 경찰에 예, 나가서 사실상 진압 작전의 대강을 아. 핵심을 많이 짜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 보면 집행이 빨라진 데에는 박종준 전 처장의 역할도 있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안 그래도 지금 경호처 직원들 이야기 좀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좀 여쭤보면 네.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해서 민형사 책임을 다 지고요. 네, 또 네. 자격 상실이 되면서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1, 2차 저지선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좀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뭐 선처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는 행동을 한다면 예. 선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휘부 예. 김성환 처장,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은 선처가 없이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단순한 그 지시에 따랐던 부하 직원은 그 형량이 많이 깎이겠지만 그러나 항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왜냐하면 이건 쿠데타고 내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숙의 피의자인데 네. 오늘 체포를 하면 네. 향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체포하면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일단은 수사를 이제 조사를 할 이제 것이고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저녁에는 또 쉬어야 되니까 아. 그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쉬게 되고 예. 또 아침부터 다시 그래서 48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한 200페이지 정도의 질문 문항을 준비를 해놨다 하니까요. 예.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너무 이 한 달 한 열흘 정도 동안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그 외침밖에 안 되는 예. 불법적인 주장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다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택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수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뭐 당연한 것이고 뭐 발부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구속영장 100% 나오겠죠. 100%. 그런데 한 가지 여태까지 윤갑근 변호인 측에서 예. 기소를 빨리 하든가 그거는 불구속 기소해달라는 뜻이었죠. 예, 불구속이 이 사람들 목표입니다.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구속영장은 오늘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예.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겁니다. 중앙지법에 하든 서부지법에 하든 아마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 나왔으니까 서부지법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봤고요. 사형 무기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농성하고 있는 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100% 나온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영장 발부도 좀 신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자정은 넘기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것으로 봅니다. 워낙 혐의가 중하다 너무 보니까 명백하고 명백해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네. 말씀 들었고요. 다음 주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희정 이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네.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추가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선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보를 뭐 네, 더 네, 양보할 수 없을 네, 만큼 네, 양보를 네. 한 것 같아 보여지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를 삼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거 뭐 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인식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보니까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법무부 차관이 이제 또 답변하는 내용들 보면 법무부 차관도 현재 민주당이 양보한 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예. 이제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좀 불명확하다.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예. 저는 좀 더 중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면 좀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진행된 외환죄 예. 이렇게 조금 더 특정을 하면 더 논란이 불식될 수 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우리 내란죄 형법상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헌문란과 관련하여 이러면 좀 추상적인데 예.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외환죄를 저지른 것 그렇게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예. 반박할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나. 더 이런- 명확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최상목 대행 얘기를 서두에 좀 하셨는데 네.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아까 뭐 기회주의적인 네. 관료의 뭐 영혼 없는 관료의 특징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법에 없는 요건을 창설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해와라. 그렇습니다. 뭐 특검법도 여야 합의를 해와라. 예. 이게 요건이 아닌 걸 자꾸 요건으로 그렇습니다. 보태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좀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자지 않습니까? 그 권한 대행입니다. 예, 권한 대행인데 예. 어쨌든 권한 대행도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건데 헌법상 요구되는 의무 사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의 재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거를 2명만 하고 1명만 안 한다. 이런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죠. 예. 지금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은 헌법이 규정한 거잖아요. 상권 분립에 기초한 예, 것이죠. 헌법상 영장주의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적인 논거로 뭐 형법 110조가 있네 없네 뭐 서부지법이 맞네 안 맞네 예. 뭐 그런 거는 다 법률적인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헌법적 원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야말로 헌법을 지금 지켜야 되는 헌법 수호자의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헌법을 지금 방기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부작위에 의한 지금 이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를 체포하는 헌법을 집행하는 것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예,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좀 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헌법을 수호하는 그렇습니다. 국가 기관으로서의 책임 좀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넘어가서 지금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상황도 좀 살펴봐야 네, 되는데 네, 네, 여기 네. 국가인권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을 지낸 네,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건을 좀 상정을 하다 무산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인권위가 지금 대통령을 약자로 보면서 네, 인권을 네, 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네, 네. 과연 성립하느냐 네, 네, 이런 문제의식이 네.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을 보면 정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 인권 침해의 정의가 뭐냐? 예.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규정된 그 기본권, 이 인권이 침해된 사건, 예. 이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이번 내란 비상계엄을 통해서 인권이 침해된 국민은 지금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 예. 언론의 자유도 금지시켰고 전공의 의사는 처단한다고 협박했고 그 포고령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분들이 인권이 침해당한 분들이고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은 대통령이죠. 윤석열. 예. 어떻게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예.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네, 바꿔치고 있다. 네. 참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탄핵 심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네네네. 하는데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 열었고 이제 네. 앞으로는 빠르게 좀 심리를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뭐 내란죄 철회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네.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네네. 하거나 뭐 여러 지금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좀 하세요? 지금 국가기관 중에 가장 헌법소 의무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잘하고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법을 정확하게 빨리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그 정계선 그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바로 전원일치 기각을 했죠. 7명이 다 전원일치로 뭐 기각을 당사자는 했습니다. 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 기각을 했고 그리고 심리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는 것도 이의 신청했는데 그것도 역시 기각했고 그것도 다 헌법재판소 법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 몇 예. 조에 의해서 기각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렇게 설명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분란을 이렇게 매듭지어 나가는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예. 이 대법원도 재항고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체포영장이 문제가 있다는 예. 재항고 자체가 각하지만 대법원도 이게 왜 각하고 기각이다 하는 걸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데 그 부분 그것도 이제 빠르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예. 가처분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해서 마지막 한 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임명 조치를 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4월 18일인가요? 예.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이제 재판이 끝나겠지만 탄핵 결정이 예. 만에 하나 4월 18일이 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서 그 공백이 없도록 예. 할 수 있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걱정 안 될 것 하셔도 같습니다. 된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